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불안을 딛고 최근 반등 중이지만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에는 비할 바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의 상대적 우위는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여전한 경계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글로벌 금 전략가 아카시도 씨는 S&P 500 지수를 금 기준으로 환산한 비율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도 씨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3월 S&P 500과 금의 평균 비율이 약 1.9배로 이는 2024년 12월 2.3배 및 지난해 2월 2.5배의 주기적 최고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비율이 1.9배라는 건 S&P 500 지수를 구매하는데 약 1.9온스의 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낮아진 비율은 그만큼 S&P 500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음을 뜻합니다. 도 씨는 S&P 500과 금 비율이 이달 급격히 하락한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 경제 성장의 예외주의와 기업 실적 낙관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해외 정책 불확실성은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점차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로 2월에 100.1 대비 급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 씨는 S&P 500과 금의 비율의 하락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정한 경고 신호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 포지셔닝 조정에 불과한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초 대비 약 15% 오른 금은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금 소비 회복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지속이 구조적으로 금값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 씨는 물리적인 수요도 금값을 지지하는 요인이나 올해 가장 강력한 상승 요인은 서방국 투자자들의 금 ETF 매입의 증가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서 서방국 투자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지속했던 금의 매도 흐름을 되돌리는 중이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 ETF를 통해서 실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금값, 와 진짜 무섭죠. 제가 구글 파이낸스에서 검색해봤는데 와 최근에 금 진짜 많이 올랐네요. 1년 단위로 S&P 500은 10.7% 오른 반면에 금은 37.7%나 올랐습니다. 와 37%면 무슨 뭐 메타나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지수의 수익률이 S&P 500보다 나스닥이 높잖아요. 나스닥을 비교해봤는데 나스닥이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11.52% 나왔더라고요. 1년 동안. 자, 그래서 기간을 늘려서 5년 동안을 비교해보면 금은 83.08% 나왔고 S&P 500은 127.3%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43.5%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원화로 투자하고 있죠. 환율 상승분을 더하면 S&P 500은 아직 국내에 5년 이상 된 종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13369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보면 212.09%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환율의 마법이죠. 한편 기관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미 투자자들은 올해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순매수 규모 710억 달러를 소폭 밑도는 수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과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관들은 유럽, 중국 등으로 갈아타고 있지만 개미들은 미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5일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벤다트랙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ETF에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 67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 등으로 미국 AI 테마 뉴욕 증시 전반이 고전하고 있지만 개미들은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 경험이 개미들을 저가 매수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최고 시장 전략가는 저가 매수는 지난 5년 동안
4년이나 기묘하게 써먹은 실패할 염려가 없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소스닉은 이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뛰어난 성과를 낸 터라 개미 투자자들이 조건반사처럼 이에 집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정보를 교환하는 주요 소셜미디어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창에는 바닥을 존중하고 바닥으로 떨어져라, 그리고 바닥에서 사라 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뉴욕 증시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S&P 500은 2% 하락했고, 이 가운데 기술업종은 8%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S&P 500이 M7 빅테크 주도로 상승세를 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관세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21일 시장 개입에 나선 뒤에 25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을 내리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세는 M7 빅테크가 이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시장 전략가인 짐 폴스는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시장 추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 500이 올해 25거래일을 하락했지만 개미들은 단 7거래일 동안만 순매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대형 기관 투자가들은 이달 들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대거 축소하고 있는데요. 축소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지난주 개미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을 각각 32억 달러, 19억 달러치 순매수했고, 개미들의 이 같은 과열 양상은 증시 끝물의 조짐 가운데 하나라는 경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번스타인의 알렉산더 페테크는 과거 1999년 우리 집 가정부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다면서 그때가 바로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름값과 국제정세 상황 잠깐 봅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30일간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분 휴전 협정은 이날 즉시 발효된다며 러시아가 모든 거래를 파기하면 미국에 더 많은 무기와 테러 제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X에서 만약 공습병구가 다시 발령되고 흑해에서 군사활동이 재개된다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우린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흑해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러시아산 석유가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랜 수석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이 성사되면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미국장 시작하기 1시간 전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